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, 정부의 자활 지원 사업하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. 언뜻 보면 참 좋은 취지 같은데, 몇 가지 좀 흥미로우면서도 생각해 볼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.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,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?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네, 오늘 자료들 보면요. 정부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이 좀 드러납니다. 특히 자활 사업의 성공률 문제, 그리고 또 청년 저축 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높아지는 거.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.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뭔지, 그리고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럼 먼저 그 자활 사업 관련 자료부터 볼까요? 지방에 스마트팜 같은 자활 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, 근데 흥미로운 게 젊은 층은 아무래도 농사일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걸 꺼리고, 오히려 뭐 유튜버 같은 다른 길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눈높이 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더라고요. 강원대 백하경 교수님 분석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수급자들에게도 나타난다? 뭐 이런 내용이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자활 사업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보면 자활 사업 예산이 2023년에 한 6,900억 원대에서 올해는 8,200억 원까지 꾸준히 늘었거든요. 근데 올해 예산이 8%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따르면 자활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. 예산은 늘었는데 성공률은 떨어졌다. 아, 이건 좀 정책 효과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게다가 보니까 참여자들의 고령화 문제도 있군요. 2018년에는 60세 이상 참여자 비율이 한 25.8%였는데 2021년에는 이게 27.9%까지 높아졌다고 하니까요. 아무래도 고령 참여자분들은 취업 시장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 더해지는 셈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좀 근로 역량에 따라서 나누고 다른 성격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어요.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혜식 원장님 지적처럼 근로 역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같은 사업단에 묶여있는 현재 구조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자활이 가능한 분들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확실히 좀 구조적인 고민이 느껴지네요. 다음은 청년들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내일저축계좌 잔료인데요. 이게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. 최대 수익률이 300%니까 와, 진짜 매력적인 상품인데 근데 놀랍게도 청년 10명 중 1명꼴로 이걸 중도에 해지한다고 합니다. 작년 말 기준으로 중도 해지율이 9.56%래요. 전년이 4.66%였으니까 거의 뭐 2배 이상 급증한 거죠. 네, 그 누적 중도 해지자가 벌써 12,805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지금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해지 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. 2022년, 2023년 가입자 중에 중도 해지한 분들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. 휴직이나 실직이 44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 둔화나 취업시장 악화 여파가 청년들의 저축 유지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. 아, 자료에 나온 그 30대 정모 씨 사례도 있었죠.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만기를 넉 달 남기고 해지했다고요. 아, 정말 안타까운 경우네요. 네, 정말 안타깝죠. 그 외에도 보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20.4%, 또 저축 납입할 현금이 부족해서 19.5% 이런 것들이 주요 해지 사유였어요. 결국 다 돈 문제네요. 결국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이 사업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있다.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안상훈 의원 말처럼 단순히 그냥 계좌를 개설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지원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의 혜택마저 받기 어려운 현실을 좀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겠죠. 네,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정부의 자활이나 청년 지원 정책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, 또 세대 간의 인식 차이,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
과연 개인의 다양한 상황, 그리고 또 빠르게 다소하는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? 단순히 일자리나 저축 상품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각자가 처한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